H&Pharma 지요셉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H&Pharma 대표이사 지요셉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연말이라서 이렇게 그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 같은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저희 약간 이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그 종근 뭐 경쟁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종근당 건강의 그 연구소장님도 와 계시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분도 와 계시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분도 와 계셨고, SK 바이오팜 분도 와 계셨고,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지금 아메이와 그리고 있는 그 비즈니스 스트럭처 오늘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할 거거든요. 예전 강의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오늘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제 강의만 거의 한 30분이 길어졌어요. 질의응답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이제 종근당 건강 연구소장님이 정말 인사이트풀하다, 진짜 센세이셔널하다, 그리고 아메이가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를 퍼블릭과 함께 좀 공유를 해줄 수는 없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현재 아메이가 가고 있는 방향성과 그 길은 다들 동의하지만 사실은 꿈꿀 수 없고 다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으로 현재 아메이 바이오사이언스의 길이 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 이력이 나온 김에 사실은 그 과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제 그냥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과학자들이 글로벌 학회에 가가지고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거는 영광이거든요. 인생에 정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영광인데, 사실 제가 상을 5년 연속 5번을 받았어요. 최우수상을.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듀퐁 있죠? 365. 네. 그 듀퐁에서도 제가 2012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었고, 2011년에는 다니스코, 중간에 칸이 없어서 안 넣었는데 중간에는 이제 미국의 오믹스 컨퍼런스에서도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그리고 이게 무슨 상이냐 하면은 아까 여기서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건강인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필수 요소이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질병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꿀 수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건강하게 바꿔낼 수 있다 라는 과학적 정의가 다 성립이 되었고, 2010년도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바꿀까? 라는 거에 들어갔을 때 모든 과학자들이 벽에 부딪혔어요.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얼마나 복잡하냐면은 전 세계 인구가 퍼퓰레이션이 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람 없는 데를 찾아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이 지구 위에 나무가 3조 그루 정도 된대요. 3조. 엄청나죠. 이 지구 위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어요. 한 사람 장 속에 미생물이 30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지구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한 사람 장 속에 있는 생태계를 연구하는 건데, 문제는 전 세계 80억 명이 다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숙제였던 거죠. 그래서 2010년도 들어가지고 사람들 장 속에 있는 생태계를 보면서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연구를 하다 결국은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회사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다른 건강한 사람의 똥을 그냥 먹자가 돼버렸어요. 똥이 약이다로 가버리고. 그래서
대부분이 그 캡슐에다가 다른 사람의 변을 넣어서 먹는, 이따가 제가 장표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 다른 사람의 변을 캡슐에 넣음으로써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갈아엎는 연구들로 대부분 같고, 그래서 제가 다니던 이 학회들을 가면은 제 앞뒤로 다 무슨 발표였냐면은 실험 동물한테 이런 종류 사람의 똥을 먹였더니 동물이 이렇게 됩니다. 저런 사람의 똥을 먹였더니 마이크로바이옴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던 중에 저희 그룹만이 거의 유일하게 다른 사람 똥 먹는 거 아니다. 그렇게는 이거는 발전이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헬스케어에서 이 사람 똥을 캡슐에 넣어서 이런 거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그룹이 거의 유일하게 3세대 기술이라고 하는, 아까 설명해 주신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디자인하고 바꿔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발표를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나 가나 저희 그룹은 희귀종자였고, 어딜 가나 상을 받았고, 최우수상을 받았고, 정부과제를 저희 그룹만 70억이 넘는 정부과제를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2011년 이 상을 받기 전에 제가 연구 시작한 게 2007년도 정도거든요. 2007년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랩만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다른 사람 똥을 먹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디자인 앤 모듈레이션 6가지 중에 하나를 먹었을 때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인 거고, 이 제품은 제가 받은 5번의 상과 저희 연구실을 지나간 20명이 넘는 석박사생들의 저와 홀자필 교수님의 인생이 녹아있는 역작이 여러분이 지금 쓰시고 계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이에요. 15년이 걸렸어요. 저희가 처음 연구 시작한 2007년도부터 2022년에 제품이 나왔으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제품이 여러분이 쓰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도대체 왜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홀자필 교수님은 다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표가 좀 꺼멓게 돼 있는데 2020년도에 드디어 아마 위키피디아 가보시면은 유산균 속에서 첫 번째 분류가 홀자펠리아 속이라고 바뀔 정도로 홀자펠 교수님은 미생물계에 살아있는 레전드세요. 사실은 홀자펠 교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자펠 교수님과 연구 석박하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다가 여러 상을 받고 대학을 그만두고 현재는 이제 회사에만 전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기업들, 신약 개발 회사에서 신약을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죄송한데 PPT가 어떻게 색깔이 반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행은 해보겠습니다. 예.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훨씬 잘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실제 어제 얘기했을 때도 그 종근당 건강의 연구소장이 인사이트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분이랑 저는 거의 한 10년직이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간들이 사는 보편적인 삶은 거의 한 감사합니다. 갑자기 잠시만요. 다시 돌아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 인간들이 살고 있던 보편적인 삶은 보통 한 60대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만성질환이라는 걸로 넘어가게 되고 삶의 질이 극도로 하락하게 되고, 요 위에 있는 노란색의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 신약 개발과 제약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0-40년간은 거의 신약 개발 회사들과 제약 회사들이 영위하는 바이오 인더스트리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느냐? 안 아프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분이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미팅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셀트리온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헬스 앤 웰네스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아픈 분들인 거지,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아픈 영역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다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영역이 헬스케어를 하는 회사들의 영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 이제 왔다고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맞춤형이 아닌 상태에서도 사람들을 일부 건강하게 돌릴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대부분의 영역은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왜냐? 다음 장표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반응도에 따라서 이것이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의하는 이제는 병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몇 번 들어보셨다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갔거든요. 너무 제가 눈빛을 보고 너무 헷갈리시는 것 같으면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다시 나올게요. 질병에 대한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영역에서는 저 노란색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디지즈, 그러니까 질병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당신은 유병자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암이 있어요 없어요 또는 혈당이 공복이 120 이상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다 갖고 여기는 딱 그거 되면 약을 무조건 먹는 영역으로 갔는데 이제는 암이 없으면 다 건강한가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되게 행복하세요. 암이 없으니까 나는 진짜 슈퍼 건강해 이러면서 다 행복해하지 않으시잖아요. 당뇨 없다고 다 행복한가요? 당뇨 없으면 다 건강한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건강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건강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트렌드를 어디에서 보시면 아시냐면은 최근 20-30년간 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면역. 왜 그럴까요? 면역이 왜요? 혹시 여기서 이 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그러면 저희 대학원에 석사 넘어서 박사로 바로 들어오셔요. 면역 하는데 도대체 면역이 왜요? 면역은 나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서도 나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가 있어. 제약회사들 뒤로 뒷목 잡고 넘어가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제약회사들이 우리 뭐 먹고 살아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나는 더 이상 약 같은 거 안 사 먹고도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세상이 도래한다라는 거를 이미 면역이라는 내용에서 저희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을 넘어서서 나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들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저희 학계는 슈퍼 리스폰더라고 불러요. 초건강인인데 초반응자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반응을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 반응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의 것들을 우리 다 공평하게 똑같은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단풍잎만 씹어 먹어도 갑자기 혈행이 개선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약으로 만들어 먹어도 혈행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리스폰시브네스, 반응도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 상태가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헬스 앤 웰네스의 영역에서 우리가 정의하는 건강인은 리스폰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반응도가 얼마나 높으냐가 한 사람의 건강을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 내용은 아실 테니까 이게 2019년에 나온 그 Nature Reviews Microbiology라고 135개에 달하는 전 세계 미생물학 저널 중에 1위 저널이에요. 이게 저 논문에 5년 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5년 전에 이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회색에 있는 영역, 사람들은 diet of fat, 그러니까 먹고 산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뭐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는 똑같은 걸 먹었는데 그 사람의 장 안에 미생물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나뉜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나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알고 누가 반응군이고 비반응군인지를 가려내고 그러면 비반응군이 없게끔 이거를 고려해서 전부 다 반응군이 되게끔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게 마이랩이죠. 똑같은 걸 먹어도 다 다르게 여기서 나오는 정확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비반응군, 반응군인데 우리는 비반응군이 없이 다 반응군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마이랩이잖아요. 반응군으로 만들어내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알므로써 우리가 사람들에게 맞춤형 헬스케어와 식품을 준다라는 것이 이 산업의 미래이다. 이게 건강한 사람의 정의이다. 라는 게 2019년도에 논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서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보고 제가 진짜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저희 지금 석박사생들한테 이거를 강의를 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어저께 그 1시간 반을 발표를 한 이유가 종근당 연구소장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새로운 정의. 왜냐? 그냥 많이 넣어주면 되지. 프로메가 그분 계속 오메가3 이런 거 왕창 먹고 뭐 왕창 먹으면은 그냥 과용량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혈액으로 가는 거지 뭘 누가 반응을 하고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처한 현실이에요. 그에 비해서 제가 아메이 와서 발표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다들 이제는 지난 2년의 교육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대표적인 반응과 비반응군의 예시들 에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콩단백질을 먹었는데 한국에 있는 여성분의 34%만 그 콩단백질을 에콜이라는 물질로 바꿔낼 수가 있고 그걸 바꿔내게 되면 이 에콜은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너무 유사해서 갱년기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성분. 이런 거를 저희가 슈퍼파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슈퍼파워가 있는 여성. 뭐 에콜뿐만 아니라 그 장표를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인데 이번에 저희가 아메이랑 지난 2년간 에콜 얘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에콜 연구를 하다가 이 에콜을 만들어내는 여성분들을 저희는 슈퍼파워가 있다라고 불러요. 이 슈퍼파워의 개념이 뭐냐면 과학자들은 옛날부터 초건강인 슈퍼파워라는 개념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개념은 어디로 발전을 했냐면은 그러한 기능은 내 유전자 안에 들고 있는 것이지 내가 들고 있는 것이다.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던 그 99.9%의 동일한 유전자와 같이 내가 들고 있는 이런 개념이 영화에까지 다 녹아 있어요. 영화 어떤 게 있냐면은 스파이더맨. 초창기 버전의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시면은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스파이더맨이 됐는지 아시죠? 우연찮게 연구실에 인턴십으로 갔는데 유전자 변형 거미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얘는 갑자기 거미의 유전자가 나한테 들어왔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유전자가 있는 바람에 나는 거미처럼 거미줄을 쏴. 이게 슈퍼파워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엑스트라 펑션,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남들에게 없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라고들 다들 생각했는데 이러한 엄청난 꿈과 희망 가운데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해서 유전자를 다 읽고 났더니 다들 샥을 먹은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들고 있는 건 미니멀한 유전자고 근데 저희의 슈퍼파워가 있긴 한데 그 슈퍼파워는 다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들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에코를 만들어내는 그 기능 근데 이 슈퍼파워가 되게 vulnerable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기 쉬워요. 저희가 에콜 연구를 하면서 이 에콜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있는 여성분들의 똥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똥 안에는 인류를 갱년기에서 해방시킬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똥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을 2주에 한 번씩 받아서 도대체 에코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어떤 구조에 몇 종류가 어떻게 있는지를 봤는데 그거를 하다가 매주 2주에 한 번씩 받았는데 한 분이 다시는 에콜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트래킹을 했더니 그분이 저희한테 레포팅을 안 한 게 자기가 그때 코비드가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항생제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항생제를 드시고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13종류의 미생물 중에 2개만 없어졌는데 다시는 에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슈퍼파워들이 우리 장내 미생물에 있고 우리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보호하는지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게 반응군과 비반응군이에요. 제가 왜 에콜 얘기를 했냐면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 아메이와 그리고 있는 미래의 비즈니스 스트럭처 안에 에콜도 들어가 있어요.
저희 회사 키프리스라고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특허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저희 회사 특허 내용을 보시면 아메이랑 되게 많이 같이 내고 있거든요. 특허들을. 또는 저희가 내더라도 아메이에 전용 실시권을 드린다든지 아메이랑 같이 특허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거 보시면은 이거를 얘기하면은 아메이한테 혼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저희가 가고 있는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그 특허들에 다 들어있어서 가장 최근에 낸 특허가 에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분이 제출하는 마이랩 분변만 가지고도 저희는 여러분이 에퀄 생성자인지 비생성자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정확도가 89%에 달합니다. 물어봐야겠네. 그거 외에도 저희 특허 보시면은 상담. 여러분 장에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미 다 알 수 있어요. 와. 85% 이상의 확률로. 여러분이 앞으로 당뇨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때문에 말만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이미 저희 마이랩 출시할 때도 보건복지부랑 저희 김앤장을 대동하고 1년을 싸웠어요. 네, 그럴 정도로 보건복지부는 저희 마이랩을 거의 약의 경계선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진단과 처방이라고 생각하는 경계선에 저희 마이랩을 보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는 저희 마이랩 다 문 닫아야 돼가지고 차마 그거를 못할 뿐이지. 그리고 이번에 아메이랑 지난 2년간 임상시험을 했어요. 131명에 대한 임상시험을 해서 18, 이거 이제 곧 논문 나가거든요. 그럼 제가 자료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좀 더 쉽게 자료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18가지의 컴파운드를 저희가 트래킹을 했는데, 이 18가지 컴파운드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더블엑스 안에 들어있는 물질인데, 신기하게도 얘네는 사람이 스스로 분해와 흡수하지를 못하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만 분해 흡수가 가능한 물질 1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트래킹을 해서 131명 중에 사람들이 이 18개의 물질을 얼마나 분해 흡수하는지를 이번에 저희가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봤을 때 롱스토리 숏으로 마이랩에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 상위 30% 안쪽에 있으시면은 거의 다 활용할 수 있으세요. 확실히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더블엑스 안에 있는 물질들을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바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를 이번에 131명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은 아메이에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블엑스, 파이토프로틴, 오메가3, 아세로라 C랑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건강인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다. 그거는 뭐 방금 말씀드린 에콜, 석류를 먹었는데 유로리틴에, 누구는 그냥 석류만 먹었는데 장내 미생물이 유로리틴을 만드는 바람에 근육량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뇌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누구는 그냥 석류 먹으면 그냥 똥으로 나가고, 똑같이 현미밥 먹었는데 첫째는 장내 미생물이 그 현미를 가바라고 하는 감마아미노 뷰티릭 애시드라고 하는 신경 안정 물질을 만들어서 안정감도 높고 집중력도 높고 잠도 잘 자고, 둘째는 그냥 속만 더부룩하다가 소화만 안 되고 똥으로 다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다 차이가 난다. 그래서 너무 많지만 이 내용들을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아메이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메치니코프의 시절을 넘어갔어요. 1908년에 메치니코프가 유산균이 좋아요 한마디 때문에 100년 동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유산균 종류 많은 거 그냥 계속 먹었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는 유산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장내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내가 판가름하고 맞춰서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은 여기가 이제 루멘이라고 하는 영역인 거고, 우리 장 안에는 미생물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는 먹고 살고, 근데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이 다 다르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대사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혈액에 뭐가 들어갈지를 모른다는 거. 이거를 피마스라는 기술을, 그래서 과학계는 결국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똥이 약이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변을,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가가지고, 근데 아직도,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가 예견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직도
병원과 많은 곳에서 실제 약으로 쓰지를 못하는 게 이거 약으로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하다가 2명이 죽었어요. 왜 돌아가셨냐면은 일단은 저만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똥을 이식받는다면 되게 건강한 사람의 똥을 이식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똥을 이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 너무 건강해서 똥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발현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약한 사람한테 가버렸더니 돌아가셨어요. 2명이 죽으셨는데 한 분은 슈퍼박테리아가 넘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 슈퍼박테리아가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는 뭐 아무 짓도 못하다가 약한 사람한테 왔더니 그냥 바로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분은 변 안에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그 광우병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이 건강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가 억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한테 들어왔더니 바로 발병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헬스케어나 이런 영역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201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로 갔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쓴맛을 보고 있어요. 실제 상용화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박한 사람들은 이 다큐멘터리 보셨죠? 자기네들끼리 막 해먹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저 여성분이 자기 남자친구인 저 남자의 똥을 가지고 둘이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지금 똥 캡슐을 만들어서 저 여성분이 실제로 드시거든요. 이 다큐멘터리 안 보셔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여성분이 한 달에 한 번을 변을 볼까 말까 할 정도의 엄청난 악성 변비를 가지고 있던 여성분인데 어느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다가 우연찮게 FMT라고 하는 똥이 약이다를 알게 되고 자기 남동생의 똥을 처음 먹어보고 처음으로 그렇게 시원하게 변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의 똥을 먹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여드름이 많은데 자기도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의 똥을 끊고 이게 무슨 저 여성분 인생이 구구절 똥 품앗이도 아니고 진짜 남성들 똥 받으러 다니면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 똥을 먹었더니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착한 게 저 남자의 똥 가장 건강하다 해가지고 남자가 변을 봐서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둘이서 막 대화하면서 뭐 우리 냉장고에 지금 뭐 음식 옆에 내 똥이 있는데 괜찮은 거야? 뭐 이러면서 보세요 한번. 처절해요. 정말 처절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남의 똥 먹지 말고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한다. 이게 전 세계 마이랩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예요. 유일한 제품입니다. 유일한 제품. 어떤 방식이냐면은 제가 다음번에 이 저희 3세대 기술에 대해서 시간이 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기는 할게요. 뭐냐면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제 변을 제출을 하면은 제 변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피마스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은 나는 지오셉에 내가 변으로 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지오셉의 장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지? 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사람의 생체와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 마이크로바이옴들을 복제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6가지의 마이랩 솔루션을 넣어보고 어떤 게 들어왔을 때 내 장내 인프라스트럭처가 제일 좋아짐으로써 내가 매일같이 내 장에다 넣고 있는 수백 개의 미생물 마이랩 6종, 5종, 2종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내 장으로 들어오는 수백 개의 미생물들이 실제 내 장에 정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솔루션을 드리는 방식이고요. 이게 저희 파이토바이옴이라는 영역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섭취 전후에 81.45%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저희가 임상적으로 검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아메이로부터 되게 무서운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아메이에서 이제 2년 정도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까 여러 번 다회차 분석이라고 하죠. 여러 번 분석하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데이터 다 가져와서 진짜 이렇게 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라고 아메이에서 저희 일을 압박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4,113개의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70.9%가 다양성이 증가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70%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건데 문제는 여기는 81이었잖아요.
그래서 10%가 떨어진 거를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첫 번째 분석과 두 번째 분석 사이에 8주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분석하고 8주간 마이랩만 드시다가 8주 뒤에 다시 제출해서 봅시다 라는 게 이 임상시험의 결과였다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어떤 분은 1년 6개월이라는 갭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6개월에 한 번씩 변화하는데, 이따가 그 6개월 변화 주기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변화하는데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6개월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70%도 대단하지만 일단은 다른 거보단 나아요. 그나마 70%가 어디예요? 이거는 그때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제출하신 분들을 에버러지가 9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9개월 이내에 있으신 분들만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재분석을 했더니 81%가 증가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9개월 이내에만 하셔도 80% 이상의 증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저희가 진짜 바보 같은 게 이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 위에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혹시 하위에 있는 분들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하위니까 하위 그룹이니까 하위 50%의 분들만을 빼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하위 50%에 있으신 분들은 97.8%, 포스트바이오틱스 98.1%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내미 생물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이랩을 통해서 명확하게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거냐면은, 다른 거보다 여기를 먼저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저께 제가 30분간 설명을 한 장표예요. 그 셀트리온과 SK와 정근남 연구소장을 모아놓고 30분간 발표한 내용이에요. 바이오 헬스케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에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이제 설명되셨죠? 그 그래프가 제가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여기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초개인화가 돼야 된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이 영역은 반응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비반응자가 있는 이상 그거를 끝까지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비반응자를 어떻게 반응자로 바꿔내느냐가 사실은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과학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피마스랑 아메이와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이죠. 되게 오래 하셨나봐요. 배터리가 나갈 정도면 되게 피곤하실 텐데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재밌게, 이 장표는 너무 중요해서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이거하고 좀 더, 다음도 피마스를 설명해야 되니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죄송하게도 쉬운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피마스와 아메이가 없었다면 이 마이랩은 절대 탄생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만들었으면 이거 완전 바로 시궁창 가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진짜 글로벌 아메이가 깃발 꽂고 한국 아메이의 분들이 엄청나게 힘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인데, 저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두고 주변의 회사 대표님들이 저를 엄청 싫어하세요. 진짜 속된 말이에요. 되게 싫어하세요. 저딴 거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람들한테 이상한 거 교육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건강기능성 식품 프로바이오틱스는 플라시보 효과를 파는 거지, 왜 자꾸 이거 먹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좋아졌습니다, 어쩌습니다, 이런 것 좀 제발 하지 마라. 건강기능성 식품 이렇게 파는 거 아니야. 자꾸 HM파마랑 아메이가 고객들 이상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물이 든다라고 자꾸만 욕을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메이가
바이오 인더스트리의 판을 바꾸는 첫 번째 작품인 거예요. 저도 당황스럽고 여러분 예전에 그 누가 나와서 아까 저희가 임상을 했을 때는 81%가 됐는데 실제로 하니까 70.9%가 됐는데 9개월을 하니까 81%가 되고 하위에 계신 분들은 98%가 되고 저희 회사로 전화 오셔서 나는 왜 안 돼? 이거는 말이죠. 저거는 말이죠. 이런 건강기능성 식품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몇 년 뒤에 우리나라의 전 세계 건강기능성 식품의 히스토리를 볼 때 히스토리컬한 모먼트예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플라시보 이펙트로 우리가 가지 않고 당신의 전후를 비교하면서 당신의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서 끌고 나가겠다. 헬스케어의 진정한 제품이 나온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인 거예요. 이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대표님들이 어저께도 센세이셔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반응도를 개선시킨다. 마이랩을 하면은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아침에 굿모닝 하시죠? 네. 굿모닝에 파이토프로틴을 드실 때 이번에 저희가 아메이 재팬이랑 연구를 했는데 굿모닝 하실 때 파이토프로틴에다가 파이버 있으면 좀 같이 섞으세요. 파이버도 좀 들어가면 확실히 좋아져요. 파이버가 좀 들어가면 좋아지고 여기에다가 365도 충분히 좋은데 365가 아니라 마이랩 균주 선택받은 게 있으시면 그거를 넣게 되면은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핵심 물질이 20% 정도 추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랩이라는 거를 통해서 장내 기능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제품들의 반응률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파이토프로틴, 더블X, 오메가3 아세로라C 요거 4개는 진짜로 마이랩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반응률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를 이번에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걸 하고 계시는 게 굿모닝을 하실 때 거기에다가 유산균을 넣어서 같이 흔들어서 드시잖아요. 네. 30초 정도 흔드시고 드시면은 제일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기술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시사한테 기술 이전을 했던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드시는 유산균은 파우더화가 되어 있거든요. 동결 건조라고 하는 파우더화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 입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수화, 리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해서 물을 다시금 머금게 해줌으로써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얘네들이 기능성이 10배 정도 증가한다는 걸 보고 저희가 시사에다 기술 이전을 했던 기술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맹물에 넣으면 다 죽어요. 절대 안 돼요. 맹물이 아니라 특정 케미컬 컴파운드가 들어가 있는 물에다 넣어줘야지만 얘네들이 효능이 10배 가까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이 드시는 파이토프로틴에 그 케미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메이 내에서 이거를 하면은 되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요라고 찾아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엄청난 사이언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넣어서 흔들어서 드시고 30초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미생물들이 재수화가 되면서 기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되게 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것도 다음에 조금 더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하나 팁 넣어서 흔들어서 잠깐 뒀다 드셔라. 미생물 사이클상 제가 볼 때는 6시간만 안 지나면은 그 효능은 되게 극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이 마이랩이라는 거에서 전반적 반응도가 개선된과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아까 그 미생물학계 1위 저널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서 얘기한 반응자와 비반응자, 건강인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모이기 시작했고 건강인들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 건강인들의 특징을 따가지고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죠. 이게 뭐냐? 사람들이 콩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충분히 좋은 사람은 이 콩단백질이 가수분해가 되면서 사이클을 여러 번 돌아서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유기산까지 가요. 그러면은 장이 편해요. 그리고 흡수율도 되게 높아요. 근육 생성량도 월등히 높아요. 근데 이 중간에 브릿지를 해주는 미생물이 없으신 분들은 얘네가 뷰티르산까지 못하고 가스에서 멈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콩단백질을 드시면 장이 막 부글거리고 난리가 나요. 얘네들이 가스를 엄청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브릿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반응자와 비반응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똑같이 콩단백질을 먹는데 누구는 흡수율이 월등히 높고 근육 증가량이 좋고, 누구는 똑같이 먹는데 가스만 만들어서 장만 불편하고 설사만 나오고, 이런 현상들을 보고 저희가 반응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추려냈고, 그 중에서 가장 특이적인 미생물을 엔자임이랑 같이 넣었을 때 그 반응도가, 그 분해 흡수율이 450%가 증가한다는 걸 보고 특허내고 아메이에다가 전용 실시권을 들고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두 번째 파이토바이옴이라는 영역이 왜 다른 회사에서 보면 진짜 센세이셔널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건강기능성 식품 헬스케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언맷 니즈가 뭔지 아시나요? 미충족 수요. 이 업계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숙제. 이건 아메이뿐만 아니라 종근당뿐만 아니라 미국의 GNC조차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왜 우리 이소플라본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죠? 왜 우리의 밀크시슬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죠가 이 업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언맷 니즈예요. 그 언맷 니즈를 풀어버리겠다는 게 파이토바이옴이에요. 이게 왜 안 듣는지 아세요? 그거는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에 이런 브릿지 미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유기상까지 가서 흡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속만 불편하고 흡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릿지를 하는 미생물을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찾아내고, 그거를 피마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선별을 해내고 개발을 한다라는 게 파이토바이옴이라는 영역이에요. 제가 볼 때 아메이가 진짜 굴직굴직하게 가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한 3년치기로 마케팅, 박스, 포장, 문구, 광고 심의, 개별 인정형 요 몇 가지를 가지고 잔잔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취급받았다 하는데, 아메이는 이 라인 자체가 결이 다른 거예요. 이 전 세계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언맷 니즈와 비충족 수요를 통째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메이, 이 마이랩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게 아메이가 가진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메이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 그 당시에 아메이 제품을 보면서 얘네는 돌았나? 이렇게 할 거면 약을 만들지 왜 이런 퀄리티 컨트롤로 이런 원료를 써서 번식을 만들어? 라고 하면서 이 시장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퀄리티 컨트롤과 퀄리티의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엄청난 영광의 시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회사들이 조금씩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전부터 아메이가 앞으로 30년을 이끌고 갈 프로젝트로 준비한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또다시 다른 회사들은 범접할 수 없는 제품들이 나오게 돼요. 아니, 왜 아메이 제품은 다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전후를 비교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면 다른 회사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쁜 물이 드는 거예요, 고객들이. 그래서 아메이 정도 제품이 돼서 전후를 비교해가면서 진짜로 되네, 어떠네? 라는 거를 트래킹 해주지 않으면은 믿고 드세요는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절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 모든 물기를 아메이가 쥐고 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2달 전에 그 미시간 에이다에 초대가 돼서 SAB 그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리 보드에 제가 초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느낀 게 뭐냐? 저는 그 전에는 이거는 아메이 코리아가 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메이 글로벌이 코리아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메이 글로벌 30년 나아가는 길의 선봉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깃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 발표를 글로벌에서 하고 났더니 다들 와가지고 아메이 한국에서 뭐를 하는지 엄청 궁금해하세요. 그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마이랩을 통해서 진짜로 사람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131명 임상 연구를 통해서 진짜 한국은 그런 마이랩을 통해서 더블엑스의 반응률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비반응자가 없는 제품이 있다던데 이런 거 우리 집 해주면 안 되세요? 한국 여러분이 진짜로 깃발 들고 가는 아메이 앞으로 30년의 선봉장이라는 걸 아시고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SAB 갔다 와서 상당히 큰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발표하고 내려왔더니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아메이 뭐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뭐 태국, 미국, 유럽 다 와가지고 뭐 한국이 어떠냐 저쩌냐 했더니 아메이 일본 대표이사가 오시더니 선 긋더라고요. 이거 아메이 일본이 두 번째야. 그래서 저희한테 대표님 지금은 일본에 집중할 때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지금 일본 내년 출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한국에서 한 거를 그대로 다 하고 싶어요. 이런 시절이 온 거예요. 아메이 코리아가 아메이 글로벌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이제 여러분 엔자임 바이옴 드시면은 효과가 좋잖아요. 네. 왜냐? 이게 단순히 엔자임의 문제가 아니라 고반응자, 반응도가 높은 사람의 미생물을 가지고 옴으로써 반응도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인데 이런 제품이 나오면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카피가 나올 법도 한데 아무도 카피를 못해요. 마이랩, 엔자임 바이옴 아무도 카피하지 못하고 저희가 이번에 그 상장하느라 그 지금 시장 조사를 조금 했었거든요. 작년에 한국 아메이가 한국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점유율의 50%가 넘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한국 아메이 과독점 상태예요. 현재 아무도 따라하지 못해요. 왜 이걸 도대체 못 따라하느냐? 아메이가 이제는 나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저희에게서 20년 독점을 가져간 피마스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기술이 뭐길래 그러느냐라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대로 재현을 해내는 엑스비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컬처 기반, 메타컬처.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거 한 5분만 설명하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메타컬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대로 재현을 해내는 시스템은 전 세계에 3개 정도가 있어요.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벨기에 겐트 대학교가 만든 샤임이라고 하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가 네덜란드 국공립연구소 TNO가 만든 팀이라는 시스템이고 세 번째가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과 우리 연구실이 만들어낸 피마스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 두 개는 독점 같은 거 없어요. 아무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다른 회사가 이거 써서 왜 우리 마이랩 같은 거를 못 만드느냐? 가장 큰 차이가 이 앞에 두 개랑 저희 거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앞에 두 개가 인텔의 CPU면은 저희는 엔비디아의 GPU예요. 이쪽은 직렬 연산밖에 안 돼요. 연상능은 되게 좋아요. 하지만 병렬 연산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여러분 마이랩의 6개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나한테 뭐가 제일 좋아요를 알려면은 저희 거는 변 하나 내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6개가 아니라 96개까지도 복제가 돼버리고 여기다 6개 제품을 한 번에 넣어보고 한 번에 3번이 제일 좋아, 2번이 제일 좋아, 비교 연산이 가능한 병렬 한 번에 여러 개, 패럴럴로 여러 개를 볼 수 있다는 구조인데 여기는 직렬이다 보니까 하나에 하나.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랩 1번이 나한테 좋아요를 알려면 여러분 변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보통 50g이 들어가요. 변이. 여러분이 저희한테 내는 게 5g이거든요. 50g. 그러니까 50g? 여기에서 이거 시스템 돌리려고 체변 키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들은 이렇게 박스에다가 그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통 같은 거 넣고 그러면 그 설명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집에 있는 그 철제 옷걸이를 가져다가 구부려서 변기에다 놓고 거기다 통을 끼라고 해요. 거기다 변을 보고 뚜껑을 닫아서 통째로 보내요. 그걸 통째로 보내거든요. 그거 하면은 한 번 돌아요. 그럼 그 똥 50g을 넣고 1번 마이랩을 넣어보고 2주 동안 배양을 한 다음에 끝에 가면은 이 사람은 1번 마이랩이 들어가면은 장내 유익균과 장내 그 페리 애시드,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한국어 숄체인 페리 애시드와 같은 케미컬 유기산,
쉽게 얘기하면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이거 한 번 돌리는데 10,000불이에요. 1,500만 원. 한 번 돌리고. 그러고 나면은 1번 분석 끝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베스킨라빈스 받아서 체변해서 보내시면 두 번째 거 마이랩 2번 넣고 2주 또 돌아요. 이거 한 번 돌면은 다 뜯은 다음에 다 닦고 다 멸균하고 이거 파이핑 다 새 걸로 교체하고 다시 배양 들어가요. 이거를 6번을 해야 되죠. 6개 중에 하나를 선별을 하려면. 그러면 아마 마이랩 1억 정도 할 거예요. 마이랩 한 번 분석하는데 1억 정도 될 거고 기간은 4-5개월은 걸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버리면 아니 도대체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플랫폼이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행조사 보고서에서 물질을 발굴하는 영어로는 스크리닝 한 번에 스크리닝을 하는 기술은 저희 HM파마가 원천적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고 저거는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특허 등록 다 됐고 그 외 12개국까지 다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 특허를 통째로 아메이가 20년 동안 독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나가서 파이토바이옴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해 흡수율이 높은 사람의 장에 있는 미생물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 특징적인 미생물은 수백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고 적합한 애를 찾아내는 게 파이토바이옴 제품을 출시하는데 가장 핵심이에요. 엔자임 바이옴 저희가 개발할 때 이 시스템이었다면 3년 걸리는 거예요. 비반응자, 단백질 분해 못하는 사람의 변 50g 넣고 반응하는 사람 똥에 있던 특징적인 미생물 하나 넣고 파이토프로틴 넣어주고 2주 동안 한 다음에 아 분해 흡수율이 이 정도 되네? 그럼 두 번째 미생물 넣고 세 번째 미생물 넣고 네 번째 미생물 넣고 비반응자 변도 한 명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80명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가면 이거 3년 뭐 수십억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비반응자들 변을 쭉 한 번에 넣어놓고 반응자 변에 있던 핵심 미생물들을 X축으로 쭉 넣어주고 파이토프로틴 넣고 반응도가 가장 높은 걸 찾아낸다.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뽑아내고 나서 특허 나가는 데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의 이 제품 라인업이 무궁무진합니다. 거기에다 더 나아가면은 이거는 단백질 같은 반응자를 고반응자로 바꾸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에콜 같이 비반응자를 반응자로까지 바꿔내기 시작하면은 여기는 진짜로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의 대변혁이에요. 그 중심을 30년 전에 아메이가 엄청난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기술로 이 시장을 섞어냈듯이 다시 한번 이제는 비반응자가 없는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영역을 아메이가 독과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현재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조금 더 넓이 있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 내용을 그 연구소장들과 모여서 발표했을 때 그들이 센세이셔널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아메이가 나아가는 방향은 사실은 다른 회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찾은 게 20701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아시나요? 미생물들이 무수히 많은 애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애를 찾았고 얘가 아메이의 파이토프로틴과 넘었을 때 4.5배 효소랑 붙었을 때 즉 450%나 유기산 전환 흡수율을 높여준다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엔자임 바이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이 왜 헬스케어계의 게임 체인저인가? 여기서 더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장 누수 스토리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나아가는 방향을 설명드리려고 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마이랩이라는 제품의 셀링 포인트가 되는 장 누수라는 현상, 왜 장 누수로서 대사 질환이 촉발이 되는지, 왜 술을 자주 먹는 남자분들이나 아주 달달이를 많이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왜 마이랩이 필수고 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야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 내용에서 제가 맞춰야 될 거.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제가 마지막 순서기는 한가 보네요. 배터리가 다 계속 죽어나갈 정도로. 그래서 아메이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DB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7만 건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2배가 넘는 우리나라 한국식품연구원이 7,000개거든요. 이게 7,000개는 무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애개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DB가 많은 데가 한국식품연구원이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부로부터 매해 수십억의 돈을 받아요. 그거를 가지고 1년에 1,000개씩 엄청 열심히 모으고 계세요. 그래서 이 7,000개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 아메이가 한 달에 3,000개씩 모은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볼 때는 사기인 거예요. 진짜 사기 수준이. 한 달에 3,000개를 모은다라는 게 말이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아메이의 역량인 거고 아메이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미 아까 2019년에 그 논문에서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다 시현화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비반응자를 반응자로 바꿔내는 영역까지도 이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반응자가 없는 제품이 나와버리고 그 이면에는 아메이가 가진 데이터베이스와 피마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나가면서 다른 회사들은 정말 보고 침만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정말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은 그 돈과 이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구나. 정말 아메이라는 회사가 그 엄청난 백본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은 침만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10년씩 저희 같은 회사에다 수백만 불씩 투자해 가면서 10년씩 만들어서 지금 이제 사실 2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진짜 아메이 코리아 분들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이 욕을 얼마나 먹었을지 생각을 하면은 니들 이걸 제품이라고 만들었냐? 똥을 떠서 보내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그분들은 감수하신 거거든요. 이 꿈을 저희와 같이 꾸신 거예요. 이게 아메이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거를 그분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덧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메이 글로벌에서 그때 야 똥을 어떻게 떠? 라고 하고 산보고 삿대질하던 그 많은 아메이의 다른 나라들이 그동안 아메이 코리아는 고개 숙이고 산을 올랐어요. 실제로. 근데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짜 막막하게 올라갔거든요. 아메이 코리아랑.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세계 최대 DB, 반응자, 비반응자, 미래 예측, 그 산 밑에서 아직도 삿대질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광경을 아메이 코리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산 중턱에 올라와서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을 저희는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메이 코리아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많이 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분들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계 최대 DB를 가지고 저희는 헬스케어 4.0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라는 영역으로 이미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미 하버드 의대의 그 Explainable AI라고 바이오 AI에서 전 세계 탑 5 안에 드시는 교수님이랑 같이 3년간 아메이에서 쌓아 올리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이미 빌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아메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무기를 쥐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미래를 여러분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이상 세일즈가 아니라 티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아메이가 앞으로 30년의 미래를 끌고 가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랩이 존재했고 한국 아메이를 믿는 아마 다른 나라였으면은 그 자기네 임원들 다 미쳤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아메이만은
임원들과 사실 이 ABO들 간에 엄청난 신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아메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따라와 주셨고, 그 안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길을 저희가 가고 있고, 이제는 아메이 글로벌의 미래 30년의 선봉장으로 우리 아메이 코리아가 서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과 함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이 마이랩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 스트럭처를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다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